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개념, 바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낳고 그 자본주의가 제국주의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해보죠. 자, 먼저 산업혁명이 뭐냐? 바로 산업혁명은 이렇게 인간의 삶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바로 뭐요? 그렇죠. 기계를 사용해서 생긴 인류 삶의 획기적인 변화. 사실은 우리 기계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손수자를 써서 수공업을 해야 했죠. 방법이 수공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그랬는데 기계를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이제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계를 사용한 세상의 변화가 처음으로 일어난 곳은 어디냐?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면 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영국은 산업혁명에서 참 준비된 나라였더라고요. 일단 모직물 공업이 이미 발달해서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본은 돈이라고 했죠.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 혁명 이후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정해지면서 더 이상 정치 때문에 뭔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안정, 자유로운 분위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이런 고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식민지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또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영국에서 산업혁명,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산업에서 제일 먼저 이 산업혁명이 시작됐을까? 바로 이것! 면입니다. 면. 그 당시 면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면을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바로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기계예요. 에이, 이게 뭐가 기계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손으로만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획기적인 변화인 거죠. 그래서 면이니까 목화에서 실을 뽑고 그 실로 옷감을 짜는, 면직물을 짜는 그런 기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계는요, 뭔가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계가 돌아가죠. 그런데 그 기계를 그럼 어떻게 돌리냐? 바로 요거.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증기기관은 뭐냐면 앞에 숫자를 붙여보세요. 그죠? 수증기요, 수증기. 바로 수증기.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 수증기의 힘으로 이렇게 피스톤을 움직이면서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런 획기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증기기관.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막 도미노처럼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여야 되니까 석탄이 많이 캐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반, 또 만들어진 상품을 운반해야 되니까 교통. 그래서 이거 뭐죠? 이거 그렇죠. 바로 증기기관차, 바로 증기로 가는 기차, 그 다음에 증기로 가는 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느리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빠른 교통수단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이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도 해야겠죠. 그래서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전신, 그리고 전화,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런 것들이 또 통신의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대량 생산, 이게 핵심이죠. 바로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보다 많이 만들어 더 풍요로워졌고요. 더 내 몸이 편리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농업이 중심인 사회가 아니라 바로 공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산업사회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산업사회는 그죠, 농촌에 살던 사람들을 다 도시로 모이게 하겠죠. 왜냐, 일자리가 공장이다, 도시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학습지에 답 써줄 때, 그 답을 올릴 때 그거를 인구성장이라고 썼는데 도시성장이죠, 도시성장. 자, 그러면서요, 이 산업사회는 두 개의 계급이 등장하게 돼요. 기존에는 그냥 귀족 아니면 농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런 두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본은 돈, 바로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자본가와,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노동자,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그 자본가가 당연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우리는 바로 그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산업혁명으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게 됐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세상이었지만 더 정말 확실하게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이에요. 그래서 집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간이 집을, 임시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너무 한꺼번에 도시에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까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적은 임금을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 특히 이 자본가들이 더 막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여성과 어린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노동 착취가, 이런 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있는 자료예요. 영국 의회에서 그 아동 노동을 조사한 인터뷰 자료인데 6살부터 이런 애들이 6살부터, 여러분 6살 뭐 했나요? 6살 때부터 공장에서 하루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몸을 상하기도 하는 이런 아동 노동이 산업혁명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산업혁명이 진짜 인류를 행복하게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계가 나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아예 기계를 부시는 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막 AI 이런 게 나오면서 막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데 이때도 바로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동자들은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예 우리 뭔가 뭉치자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모임,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노조라고 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문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라는 독일의 한 학자가 아주 새로운 그 사상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다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 반대해서 그에 반대되는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사회주의는요, 자본주의는 이익이잖아요. 너의 이익 말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은 없어요. 모두 개인의 재산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자,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요, 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원료는 싸게 구하는 게 좋고, 상품은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본이 있으면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또 더 많은 자본을 벌면 좋겠죠. 그러면 원료를 값싸게, 상품을 비싸게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겠죠. 그래서 약한 나라를 힘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제국주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가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제국주의의 침략을 이들은 뭐라고 정당화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힘이 센 민족이 약한 애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보면 당연히 백인이 힘이 세. 흑인과 아시아인보다 우월해. 아시아인과 흑인은 약간 미개해.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백인이 바로 얘네들 미개한 흑인과 아시아인을 지배해서 문명의 길, 발전의 길로 이끌어야지 라고 하는 게 이 제국주의 침략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무섭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거죠.
그래서 너희를 문명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주로 강한 나라들,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던 유럽의 강대국과 미국,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나라들도요, 점점 이제 제국주의에 뛰어들게 되면서 바로 약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런 국가들을 침략해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 지역들을 보면 아프리카는 그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 정도밖에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중엔 아프리카의 90%가 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되죠. 아시아도 거의 50% 이상이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돼요. 이러면서 세계는 점점 제국주의로 침략을 하거나 또는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특히 침략을 하는 나라들에서는 서로 간의 경쟁이 붙기도 하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